성현. 네. 지금 이제 성적표 보내준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니까 일단 이제 그 미국에서 있다가 10학년을 다 끝내지 않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BIS에서 지금 10학년을 이게 이제 재수강 컨셉으로 보거든요. 성적표 이제 두 번 들어가니까 대학 입장에서 평가할 때 재수강 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 10학년 1학기를 두 개 다 써야 되나요? 아니면 선택해서 써도 되나요? 그게 지금 성적대가 그렇게 뭐 어디가 특별하게 유리하고 그렇지가 않고 조금 성적대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5 안팎인데 이게 이제 웨이티드로 볼 거냐 언웨이티드로 볼 거냐 이제 그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언웨이티드로 보면 3.5 정도 되거든요. 4.0 만점에. 그 웨이티드와 언웨이티드 차이는 AP라든가 이런 좀 어려운 과목들을 반영해서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게 이제 그 웨이티드 방식이고, 근데 이제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언웨이티드로 해서 4.0으로 그냥 표준화해서 반영해요. 그래서 이제 송도 쪽은 그러면 어떻게 반영하냐? 보통 이제 송도 쪽은 unweighted, 주립대니까 대부분 unweighted로 해서 반영하는데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유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unweighted만 보고 가중치도 그렇게 안 보는 형태로 하고요. 근데 이제 순이랑 조지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과목 난이도 조합을 좀 고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레벨을 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리고 보통 이제 웨이티드 방식은 UC 계열이라든가 그 NYU라 보스턴 유니버시티라든가 이런 이제 폴듀라든가 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웨이티드 GPA 방식을 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형 그런 이제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unweighted, 그냥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unweighted인데 이 송도에 있는 대학은 unweighted를 중심으로 하지만 AP와 나머지 이제 조금 심화된 거 있는 거를 조금 보겠다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여기가 좀 괜찮은 대학이냐 그거에 대해 좀 의문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여기 송도에 있는 대학은 대략적으로 이제 랭킹이 그 글로벌 랭킹 한 400위권 안쪽에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대체로. 그 이제 세계 랭킹은 이제 유타가 좀 높고 스토니브가 좀 낮게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송도 그 이제 미국 내에서 랭킹을 보면 이제 스토니브룩이 제일 높고요. 한 50위권 정도 되고 이제 조지 메이슨 한 100위권 약간 밖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졸업장 자체는 동일해요. 졸업장은 동일하게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졸업한 애들이 어떤 아웃풋을 가지고 있냐 여기는 이제 스토니브룩만 가지고 왔는데 스토니브룩의 기술경영학과를 전공하고 23년도 6월에 졸업한 학생이 그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서 23년 9월부터 해서 6월까지 해서 이제 석사 과정을 했고 이제 이 친구 졸업을 하고 거기서 스타트업 창업을 했어요. 스탠포드 대학원은 굉장히 이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송도에 있는 학생도 갔고 이제 전공은 재생에너지 쪽에 스마트 시티와 재생에너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쪽으로 이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수니 코리아의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전공한 학생은 22년도 8월 달에 미국의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 한 명 더 있는데 21년도 진학한 학생은 지금 현재
그 미국에 있는 메타라는 회사에 그 취업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1년짜리 속성 과정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1년 하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 친구 말고 이제 스토니브로 본교에서 석사 과정을 1년을 하고 졸업을 그 미국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메타에 이제 취업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 졸업을 하면 이런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 정도는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갈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면.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제 송도에 있지만 그 경희대학교처럼 이렇게 캠퍼스가 좀 분리되어 있지만은 완벽하게 그 저기 동일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 그래도 오늘도 학부모님이 두 군데를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이 학위를 어떻게 인식하냐 해가지고 이제 좀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동일한 학위로 운영이 되고, 특히 이제 스템 계열의 기술 경영, 응용 수학 통계, 컴퓨터 기계공학, 전자정보공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1년을 갔다 오고 석사 과정을 1년으로 해서 5년 속성으로 학석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석사를 취득하시면 스템 계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3년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취업을 하는 거거든요. 1년 만에 석사를 받는 거죠, 딱이. 근데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학석사를 5년의 속성을 하는 과정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그 대신 이제 경영학이랑 응용수학 통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가는 학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4학년 때 미국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OPT라고 해서 견습 비자가 나오고, 특히 이제 응용수학 통계 같은 경우에는 스템 수학 계열이기 때문에 4학년 하고 이제 미국에 졸업하면은 3년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OPT 3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 이제 아직 전공을 안 정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이런 데 취업을 했어요. 미국 마크가 있는 건 미국에 취업을 한 거고, 대학원은 이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같은데, 밴더빌트 이런 데 이제 대학원으로 갔고, 이제 응용수학 통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회사,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컨설팅 회사 이런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EY는 한영 회계법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4대 회계법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PwC라고 해요. PwC 그다음에 EY는 이제 언스튼 영이거든요. 그리고 딜로이트 그다음에 그 안진 딜로이트, 한영 EY 그다음에 KPMG, 삼정 KPMG 이렇게 삼정 KPMG, 3일 PwC 이렇게 이제 4개가 4대 회계법인인데 우리나라의 회계 시장의 한 90%를 거기서 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미국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미국의 자회사이거나 미국과 조인트 회사인데, 이제 이 친구는 한국으로 이제 취업을 한 거죠. 일단 이와이가 미국 마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큐셀 미국 법인 이런 데 이제 응용수학 통계로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은 이제 AI나 빅데이터나 그 3D 모델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 이제 회사 이름 메타거든요. 거기에 보면 VR 쪽을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구글 글라스처럼 이제 VR 글라스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순위 코리아 4년 한 학생이 이제 1년은 이제 그 스토니브룩 가서 석사 따가지고 미국 현지에 취업을 해서 여학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현지에 메타 본사에 취업을 했고, 그 외에 이제 국내 대기업은 뭐 삼성이나 삼성전기나 뭐 이런 데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브룩헤븐 연구소는 그 미국 국책 그 에너지 연구소였거든요. 그 에너지 연구소에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한 케이스도 있고, 근데 이 학생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 위에 있는 메탈 취업하는 한 친구는 이제 미국 시민권 아니고 완전 한국 사람인데 취업을 한 거고,
이제 브룩헤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보안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미국 시민권인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 이런 데도 가고 미국에 있는 노스웨스턴이나 텍사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코넬도 보여드렸지만 기용한 코넬 대학원도 많이 가거든요. 같은 뉴욕 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전기 컴퓨터공학은 지금 현재 송도 쪽은 3학년이 제일 높아요. 아직 그래서 졸업을 한 사람은 없는데 이제 이 학생들도 이제 그 스토니브룩 가서 이제 석사를 하게 되면 그 어차피 다 섞여 버려가지고 스토니브룩에 졸업하는 걸 똑같아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의 아웃풋은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지나 뭐 인텔 이런 회사로 간다. 반도체 쪽이거든요. 전공이 그렇게 보시고 기술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메타나 애플이나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LG, CNS 이런 이제 회사로 가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가 되게 폭이 넓어서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제 송도에 있는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회사들 이런 회사도 취업을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는 조금 국내 회사들이 많죠. 국내 회사 쪽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IT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회사까지 되게 다양하게 취업한다 보시고 이제 밑에는 이제 경영학과거든요. 경영학과도 이제 이렇게 되고 뭐 대학원은 뭐 카네기 멜론 대학원까지도 가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희망하면 미국의 최상위권 대학원도 진학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뭐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조지 메이슨 대학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해외 취업은 이제 외국계 기업은 이제 딜로이트라든가 아까 KPMG라든가 EY 한영 이런 다 이제 국내 그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이제 그 3일 회계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국계의 어떤 회계 컨설팅 회사라든가 국내에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P&G, 나이키, 파이저 뭐 이런 이제 그 회사들 아니면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KPMG가 이제 미국 현지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딜로이트나 그 EY나 뭐 이런 쪽 그 컨설팅 회사 쪽으로 이제 좀 취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또 정치 외교 쪽이 또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국제기구 쪽에 이제 UN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녹색 기후 협약, 월드뱅크, WHO 뭐 이런 이제 국제기구 쪽으로도 이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타 대학도 거의 비슷하고 이제 현재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과가 어떤 게 있냐면은 과는 그 보시면은 이제 뉴욕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과는 컴퓨터공학과, 기술경영, 기계공학, 응용수학 통계, 경영학과, 전자정보공학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센 데는 어디예요? 제일 센 데는 일단 이제 경영학과고 왜냐면 이제 여기는 이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과가 지원을 하고 싶은 과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과가 이제 좀 인기가 많고 이과 중에서는 현재는 컴퓨터과학과가 좀 인기가 많아요. 주로 이제 한국 고등학교 기준으로서 2등급 대 학생들 그런 학생들 많이 하고 보통 이제 한 3등급 정도까지 3등급이라고 하면 그 이제 국내 고등학교에서 한 20%에서 23% 정도거든요. 상위 그 정도인데 다른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수능 모의고사,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SAT 점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조금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같은 경우도 지원자가 만약에 이제 지원이 좀 많지는 않아요. 여기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이 컴퓨터과학보다 수학이나 이런 거는 더 어렵잖아요. 많이 필요하죠. 더 많이 필요하고 왜 안 하냐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딴 거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여기서 좀 두고가 나타내려면 석사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 공부를 좀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공부하는 게 기술 경영하고 컴퓨터 과학이 생각보다 여기보다는 공부량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애들이 이제 많이 선호를 하는 상황이고 공부를 안 하고 싶으니까 본인 입장에서.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계공학이나 전자정보공학이 훨씬 나아요. 여기는 스테디하게 길게 가거든요. 퇴직도 늦게까지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을 때도 이쪽 분야를 미국 학생들이 싫어하거든요. 엔지니어링을 보통 이제 엔지니어링 석사까지 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공부를 많이 하는 거를 애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백인들이 안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이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창업주 같은 경우에도 전자정보공학과 했단 말이에요. 제스나 미국에서 CEO를 하잖아요. 백인이 안 들어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계공학도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도 제조업을 다시 부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로보틱스라든가 저기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가 있으니까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KF-21 전투기 같은 거 뭐 엔진 개발하고 로켓 어떤 그 이제 이거죠. 기계공학과를 누가 했냐 하면은 앨런 머스크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원래 이제 캐나다에 있는 퀸즈 유니버시티에 가서 2학년까지 하고 3학년 때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이제 편입을 했어요. 경영학을 편입했는데 부전공을 물리학을 한 거예요. 물리학을 하면서 그 펜실베니아 졸업하고 나서 그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에 기계공학과에 석사 과정을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나는 기계공학자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앨런 머스크가 했던 사업들이 보면 테슬라, 그 다음에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스타링크, 그 다 이제 기계공학 베이스의 이제 사업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이 아주 이제 엔지니어링 베이스를 가지고 오면 큰 창업가가 될 수 있다. 근데 공부는 많이 해야 된다. 그 차이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메이슨은 좀 경영 계열이 많아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국제학이라든가 아까 그 국제기구 쪽, 그리고 이제 컴퓨터 게임 디자인 학과라고, 요거는 이제 만약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이러면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것부터 해서 디자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요거는 이제 요새 빅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각광받는 분야인데 국내에서는 입결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이런 쪽은 그래도 한 3등급 때까지는 이제 활동을 넣어가지고 지원해 볼 수 있으니까 요새 이제 이쪽으로도 많이 지원하시고요. 유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문과가 많아요. 커뮤니케이션이나 영상 영화나 뭐 이런 쪽 있고, 이제 특이하게 심리학이 있는데 심리학을 좀 많이 하면 심리학에서 이제 바이올로지나 이제 케미스트리나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내년부터 그 프리메드 과정이라 가지고 의학 전문대하고 가는 과정을 개설한다고 그랬거든요. 유타에서. 그러면 이제 심리학 베이스에서는 이제 의대를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MCAT이라고 의학 전문 적성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시안 계열은 되게 고득점을 받아야 돼요. 미국에서도 의사한테 선호 직장이기 때문에 하려면 굉장히 고득점 받기 때문에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길은 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 의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의사가 되면 일단 영주권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경영학과는 2개 과가 있는데 회계학하고 정보 시스템학이 있는데 3학기 1학기까지만 송도에서 수업을 듣고 3학기 2학기부터는 솔트레이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5번, 6번이 경영학과인데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제 그 경영학과 중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걸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1, 2학년만 미국 한국에서 하고 3학기 1학기 때부터는 솔트레이크 캠퍼스에 가야 돼요. 여기에 표시가 아예 안 돼 있거든요. 회계학하고 정보 시스템은 3학기 1학기만 송도에 개설되어 있고 그냥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유타 대학은 이제 합격을 하시면 더블 합격이기 때문에 본인 희망하면 1학년 1학기부터 아예 그냥 솔트레이크 가서 수업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좀 많이 들긴 하죠. 그렇게 하면 아예 그냥 미국 대학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조지 메이슨도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미국을 이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지금 이제 좋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닌 게 이 탑권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여기서 20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학비가 7만 불이야. 7만 불. 7만 불에
7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 얼마냐 하면은 한 지금에서 환율이 되게 높아가지고 9,500만 원인데 학생에 비하고 이것저것 또 인슈런스 합치고 하면은 학비만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에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체류하는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기숙사 비용. 기숙사는 이제 1년 선납을 해야 되거든요. 기숙사 비용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보통 뭐 15,000불 정도 미리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밀플랜 또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10대 그것도 내시고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통 1억 5천 정도 보셔야 되거든요. 1년에 1억 5천이면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거의 뭐 6억 5천 그냥 아파트 하나 사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20위권까지가 다 그 정도로 학비가 비싸요. 6만 5천에서 7만 2천까지 나오거든요. 학비만 순수 학비만. 근데 이제 스토니브룩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서 학비가 2만 3천이에요. 2만 3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개 학교는 송도에서 학비가 2만 달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 두 개 학교 갔다 이러면은 송도에서 2만 달러고 미국 갔을 때도 2만 달러거든요. 조지 메이슨 같은 경우는. 그럼 8만 달러에 1년치 학비에 그 4년 졸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졸업장이 똑같잖아요. 졸업했을 때 취업이나 대학원 갈 때 전혀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송도로 많이 지원하세요. 제가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해외에 있으면서 여기도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수업 듣고 있거든요. 캐나다에 졸업을 안 했어요. 근데 졸업하면 내년 5월에 한국으로 와서 송도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캐나다에서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 현지에 있어 지금 이 학생이. 그리고 여기 학생도 지금 보면은 그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베트남에 이제 국제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베트남 현지에서 지금 화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도가 꽤 괜찮다. 가성비도 너무 좋고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면은 대학원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을 유학 갔다 온 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최소한 작게 해서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했던 학생들 중에서 외국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영어 학생 같은 경우에 유타하고 유타랑 조지 메이슨 지원했어요. 이제 이 친구는 외국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국내 대학도 좀 컨설팅을 해줬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장학금을 얼마를 받았냐면은 18,000달러를 받았어요. 2,400만 원 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타. 그리고 이제 국내 대학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하고 지금 이제 경희대하고 그리고 이제 서강대학교 그 국제학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시 컨설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입시를 하는데 일단 이제 본인은 이제 고대랑 만약 서강대 떨어지면은 경희대만 붙으면 여기로 가겠다고 했어요. 유타로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장학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학생들이 그 장학금을 좀 많이 받고 여기 또 이제 지금 여기 이제 혜니 학생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부모님이 뭐 순위에 대해서 아침에 좀 문의를 하셨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토플 점수가 120점 만점 118점이에요. 요즘 송도 지원하는 애들이 되게 뭐 헐렁헐렁한 애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토플을 하는 애들이 송도를 지원하고 물론 이제 장학금은 받았어요. 지금 이제 고3인데 받았고 또 이제 뭐 이제 듀오링고라는 영어 성적이 있거든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지민 학생도 이제 이번에 GMU랑 순위랑 또 순위 장학금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보면은 이제 듀오링고 점수가 뭐 낮지 않아요. 160만점 145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아주 뛰어난 애들도 많이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코로나 이후에 그 이쪽으로 굉장히 이제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국내 고등학교에서도 그 자사고나 전사고나 이런 그 이제 뭐 세화고등학교라든가 이제 그런 학교라든가 아니면 외고라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송도를 많이 지원하고 있고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일반고 학생인데요. 일반고 학생인데 그 우리 이제 고3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처럼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30만 명이 보는 시험에서 전국 석차가 상위 0.6%를 받아요. 수학을 미적분, 캘큘러스.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이제 연세대학교랑 고려대, 약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정도 공부력 있는 애들이 순위를 가서 순위 진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장학금 15,000달러를 받았고 이제 이 학생은 이제 2024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 이제 1학기 학점을 그 3.96을 받았거든요. 4.0 만점에 과 차석을 했어요. 그래서 2학기는 공짜로 다니고 있습니다. 학비 아까 23,000원이었는데 학비 하나도 안 내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 외국을 안 가고 오히려 송도 쪽으로 많이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성적이 우수했을 때 주는 장학금도 있지만 또 뭐 어떤 게 있냐면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을 때는 또 격려 차원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학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기당 뭐 한 5,000달러 정도 이렇게 주는 이제 encouragement award라는 상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그 클럽 활동이라든가 이제 학교 밖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이제 이게 미국 입시에서 EC라고 하는데 EC를 많이 넣었을 때 이제 그거를 좀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장학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릿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 우수 장학금이에요. 이거는 지원을 안 해도 성적이 좋으면 이제 나오는 형태 그런 장학금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유타 같은 경우에도 매 학기 8,000불 아까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매 학기 6,000불씩 해서 3개 학년을 주는 거니까 아까 보시면은 이제 18,000달러를 이제 장학금 받은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갈 수 있죠. 본인이 가겠다는 의지가 그러면 이제 있으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점 관리를 이시 같은 게 많이 부족해요 지금. 네, 학점 관리는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고. 네. 조금 이제 의지의 문제인데 챙겨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홀리스틱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성적만 100% 보고 뽑는 게 아니고 성적 이외에도 다른 그 활동들을 많이 하면은 그거를 참작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수상 기록이라든가 이제 밖에서 공모전을 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합격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받고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리트로 해서 뭐 2만 달러 받고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한 몇천 불 정도 장학금은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과는 뭐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과에 대해 쭉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좀 끌리는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는 아까 이제 좀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적을 많이 높이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 코딩을 좀 할 줄 아세요?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코딩을 잘하면 그걸 좀 낼 수가 있거든요. 코딩을 이제 파이썬이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게임을 좀 만든다든가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컨설팅하는 애들은 저희가 다 해줬어요. 코딩 못하는 애들도 코딩을 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건 다 실력이 다 드러나는데.
그리고 학생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 같이 도와줘가지고 떠먹여주다시피 해서 해서 이제 다 합격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쪽으로. 그럼 컴퓨터 쪽에 활동을 좀 넣어야 돼요. 국내 고등학교는 되게 쉬운 게 이제 국내는 보면은 이제 그 본인이 진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내 그러니까 이제 이씨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그 여기 이제 검정고시로 이번에 합격한 친구거든요.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이 한 2등급 대 정도, 그러니까 상위 한 10% 정도 됐는데 본인이 이제 메디칼, 그러니까 이제 약대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퇴를 하고 그 GED라고 이제 검정고시 시험을 본 친구인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가 있어요. 그럼 생활기록부를 이제 낼 수가 있으니까 생활기록부에 보면 이제 본인이 기계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기계공학 관련돼서 뭐 드론의 원리라든가 센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만들었다는 걸 이제 학교에서 인증을 해주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지 않잖아요, 그죠? BIS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왜냐면 학교에서 딱 지인을 해가지고 해주니까 공식적으로 딱 써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 친구는 기계공학 합격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고 애들은 이제 이게 생기부를 내기 때문에 이게 일시 활동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생기부 구조가 보면 자율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물리공학 실험반을 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자기가 이제 취업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진학하고 싶은 학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로 활동을 3년 동안 하거든요. 국내 학교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기계공학으로 진학하고 싶다. 그럼 기계공학 관련된 뭐 계열 탐색 활동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이제 뭐 클럽 활동이나 이런 것들 딱 맞춰서 하는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알아서 쓰는 거죠. 퀄리지부터. 그래서 써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증빙을 해줘야 되긴 하죠. 뭔가 어떤 레포트를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부지런해야 돼요. 학교에서 안 챙겨주니까 본인이 그것들 다 컴파일을 해놔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증빙으로 제출을 해야지 이제 이거는 취해낸 게 아니고 그래도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해왔구나.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활동 그게 거의 없거든. 그걸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학점은 많이 높지는 않지만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그거예요. 합격이 불가능한 점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이키 형태라고 하면 우리가 성적이 주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높다가 그랬다가 이제 예를 들어 10학년에 약간 슬럼프가 왔다가 11학년 2학기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12학년 1학기 딱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리질리언스가 되게 좋다. 이 친구는 이제 회복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 좋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과목에서 조금 더 내신을 이제 GPA를 조금 올리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이 학교가 AP 과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높게 평가를 해주거든요. AP 과목은.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챌린징한 과목이라도 너무 쉬운 거 듣지 말고 챌린징한 과목이라도 이제 조금 도전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BIS 개설 과목을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BIS 라이언도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스템 계열이나 뭐 아니면 경영 쪽이나 인기학과로 진학하려면 뭐 이제 이런 AP 과목 쪽에서 뭐 컴퓨터라든가 캘큘러스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2학기 때 캘큘러스 A 뭐 이런 거를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A 과정은 다 개설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쪽을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 다니는 상태에서 내년 8월 15일 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거든요. 한국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거를 합격을 하면은 그냥 내후년 봄부터 그냥 재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2년 다니지 말고 한 학기만 하고 이제 근데 한 학기를 11학년을 내신을 좀 잘 받아놔야 되는 거죠. 검정고시만 가지고는 합격은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메디칼 가려고 중간에 이제 자퇴하고 좀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는 자퇴를 해가지고 텍사스를 가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한국 와가지고 검정고시 보고 다시 시험 보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교 성적표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검정고시 시험 있거든요. 그 성적표를 이제 8월 15일 날 해가지고 점수를 한번 보세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 도덕력 다 올백이에요. 700점 만점 나왔어요. 근데 원래 검정고시에 대해서 평가를 잘 안 해주긴 하는데 이 정도로 퍼펙트하게 모든 과목에 대해서 안 빠지게 하니까 이제 이 학생은 합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내가 좀 일찍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검정고시를 8월 15일 날 보거든요. 그러면 8월 15일 검정고시를 봐서 거기서 적어도 수학, 과학, 영어 그 세 과목에 대해서만은 100을 받으면 그러면 조기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게 있으면 이제 이게 고졸 자격이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10학년 하고 12학년까지 해서 11학년까지 하고 12학년 올라갈 때 조기 지원으로 넣어보는 방법도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다니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이런 방법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다양하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애들도 있거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살 늦게 들어갔어. 한 살 어리게 들어간 거야 지금 동기들보다. 학교를 2학년까지 하고 중퇴를 하고 바로 검정고시 보고 이번에 해서 이제 이번에 합격을 했으니까. 얘는 10년을 해외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따로 적은 걸 또 해야 돼요. 또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방법도 있다. 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현역 때 지원을 하고 떨어져 가지고 다시 재지원을 할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을 받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너는 경희 사이버 대학을 진학을 해. 그래서 온라인 대학을 한 학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월 28일부터 수업을 해가지고 7월 7월 초에 이제 성적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타 대학교에 이제 이 친구가 지원을 했어요. 이제 한 학기만 딱 한 거죠. 대학 과정을. 이 온라인은 학비가 160만 원이에요. 학비가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학원에서 권하는 뭐 미국 대학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요 한글로 하는 온라인 대학을 하되 학점을 좀 많이 높여가지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점을 이제 4.05를 받았거든요. 4.3 만점에 4.05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평균 굉장히 이제 그로스 에버리지 91% 이상, 91점 이상 나온 거니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안 좋았지만 아까 제가 말씀 나이키 복사 있잖아요.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걸 보여주면 중간에 안 좋았던 것들을 다 상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8월 20일부터 유타대 다니고 있고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성적이 나쁘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노력하면 장학금 받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네. 또 질문 있나요? 그럼 이게 뭐 계약을 하게 되면은 뭘 어떻게 뭐 진행이 되고 어떻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그거 아닌가요? 뭐 이거는 상담 미팅이라서 뭐 꼭 저희한테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하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줌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줌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줌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부모님하고 포함해가지고 방을 개설을 해요. 저 개인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도 지금 컨설팅 시작하거든요. 이제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화상으로 미팅을 해요. 얼굴을 보면서 줌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할지 이제 그리고 아까 EC 활동 중요하다 해서 EC 활동 좀 일정 부분 만들어서 줘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하는 시기까지 이제 저희가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한테도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희망하시면은 저희가 녹화해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 코칭하는 거를 이제 동의를 하시면 이제 화상을 이제 영상을 찍어서 부모님한테만 이제 링크를 좀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이제 보시면 지금 실제 이제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어제 이제 카톡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제 뭐 성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줌으로 접속을 해요. 줌으로 해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 컴퓨터 화면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했던 내용들은 이제 부모님하고 또 어떤 이제 이렇게 이제 부모님하고도
방을 구성을 하거든요. 부모님하고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이제 좀 공유를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입학 때까지 이제 저희가 다 봐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톡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화상을 해야 돼요. 진행 사항도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과정에서 공부나 뭐 이런 것도 봐주고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러면 에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네.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세이를 다 써주죠. 어떤 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맡게 되면 제가 다른 선생님도 계시는데 만약 하게 되면 제가 할 것 같거든요. 직접 하고 제가 그 코칭하는 것부터 에세이 쓰는 거 하고 그 이제 그 공모전 하는 것까지 다 봐줄 겁니다. 전담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활동을 다 제가 다 코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세이도 그 활동 내용이나 다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혹시 그 인천 글로벌 대랑 뭐 어떤 뭐가 맺어져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순위 코리아 쪽은 이제 하죠. 근데 맺어 있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 궁금해서 예. 뭐 카페도 있고 이러시고 예. 궁금해서 근데 뭐 그 순위 코리아랑 저희가 이제 뭐 MOU를 해달라고 해주시거든요. 어차피 이제 여기가 이제 순위 코리아가 그 커미션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여기 이제 보통 이제 또 유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을 그 학교에 보내거나 파운데이션 과정 보내면 학비에서 10% 15% 수수료를 주시는데 이제 송도에 있는 대학들은 커미션을 주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학교들이 다 이제 한국의 교육부에도 등록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럼 한국 교육 대학에서는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준다 이런 게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도에 있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안 주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순수하게 이제 이 비교과 활동 컨설팅하고 에세이를 써주고 지원서를 써주고 하는 거를 이제 학교에서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거 불가피하게 이제 학생 보고 그 부분을 이제 부담하시라고 컨설팅 비용을 내시라고 하는 거고 보통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유학원이 그 학교와 협약이 돼 있다라는 거는 그 이제 학생을 송출하는 거에 대한 커미션 계약이 체결돼 있다 이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송도에 있는 대학은 4개 학교 전부 다 어느 우리나라의 유학원과도 커미션 계약이 안 돼서 왜냐하면 그 학교가 한국의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법률 이슈 때문에 애매해가지고 수수료를 못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송도를 하는 유학원이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유학원을 가면은 네, 그거는 들었고 네. 그러면은 과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렇죠. 과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진로나 이런 걸 봐서 권하기도 하고 이쪽에 낫겠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꼭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가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성적도 또 봐야 되잖아.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센데 내면 또 떨어지면 복교를 해야죠. 부터 성적은 지금보다 좀 더 올려야죠. 일단 본인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죠. 그런데 나도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 갈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탠포드 그러니까 대학원은 조금 나은 게 거기는 이제 그 학부는 장학금이 없지만 대학원은 그 공짜로 갈 수도 있거든요. 본인 연구 실적만 있으면. 송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작아서 학부 연구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학부 연구 실적을 이제 넣어가지고 SOP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그 학교의 대학에서 너 학비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스폰을 해줄게 해가지고 데려간단 말이에요. 석사 이상에서.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큰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갈 수가 있는데 석사 이상은. 근데 학사는 장학금 주는 게 없어요 거의. 석사는 내가 이제 그 교수가 그 학생을 내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로 학비를 면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텍사스 A&M 가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송도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 교수님하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필을 하면 내가 이제 미국 대학원을 갈 때 적어도 학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도와주시는 게 얘가 이제 학교에서 성적 증명서, 네. 그 다음에 뭐 추천서도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 거. 추천서 제가 써드리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제 걸 보낼 수는 없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초안을 이렇게 썼는데 요거 감안해서 조금 수정해서 보내주십시오 하면 고등학교 선생님 보내셔요. 안 해주실 텐데. 아니면 그대로 전달하시거나. 그거는 이제 네. 학교에서 추천서 받아야 되는 거고 성적 증명서 그다음에 뭐 영어 공인 성적 얘가 내야 되는 거고. 영어 공부하는 건 좀 챙겨드릴 거예요 저희가. 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고 점수를 이렇게 해서 올려라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소개서 해주고 네, EC 활동 만들어드리고 자기소개서랑 EC 활동을 만들어드릴 거거든요. EC 활동 보고서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시철에 이제 그 시즌에 되면은 이제 그 포탈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지원서를 함께 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자료들을 업로드를 하는 걸 저희가 할 거예요. 같이 학생하고 컬리지 같이. 보드에 그거를 같이 다 네, 해주시는 네, 학생하고 같이 거죠? 하고 합격하게 되면은 그 수학하고 그 이제 영어 배치고사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코칭해드리고. 그 전 학교가 다 그래요. 그 지금 가고 싶은 학교는 다 이제 수학 시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입학하고 나서 그 이과 쪽을 좀 희망하니까 내가 시간 다 됐네요. 3시 반. 네,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저기 그